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노인이 눈에 띄십니까? 어떤 노인에게 눈길이 갑니까? 어떤 노인 곁에 앉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말이 많은 노인이 아닐 겁니다. 감정을 쏟아내며 과거를 늘어놓는 노인이 아닐 겁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노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노인은 따로 있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는 사람. 화가 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욕심을 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그 안에서 깊은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제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우아하게 늙기 위해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주름을 없애려 하고 흰머리를 감추려 하고 젊어 보이는 옷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서 풍기는 품격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품격은 피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제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제력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자제력을 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구조적으로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아하게 늙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자제력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사람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어떤 종류인지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솔직함은 지혜처럼 들립니다. 말이 적고 핵심을 찌르고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솔직함은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말이 많고 감정이 앞서고 듣는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왜 이 차이가 생길까요? 젊을 때는 사회적 체면과 눈치, 직장과 관계의 압박이 우리의 감정을 어느 정도 억누릅니다. 자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억제할 외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그 외부 요인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이 드러납니다. 직장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평생 외부에 의해 억눌려 있던 감정과 욕구와 불만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억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훈련이 없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전두엽은 감정 조절과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약해집니다. 즉, 젊을 때부터 전두엽을 꾸준히 사용하고 훈련한 사람과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은 노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제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관계에 목매는 것을 봅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니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욕구를 조절하지 못할 때 그것이 노년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많은 관계가 깊은 관계라고, 자주 보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고. 이것은 착각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자료를 보면 인간이 진심으로 유지할 수 있는 깊은 관계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텀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5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과 아끼는 사람을 혼동하는 데서 노년의 고독이 시작됩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든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관계의 질이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50명이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관계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제력이 다시 등장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베풀고 그에 따른 반응을 기대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이 베푼 것들을 들먹이며 상대를 비난하는 노인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더 외로워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우아하게 늙는다는 것은 이 욕구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제력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바꾸려는 에너지를 자신을 바꾸는데 쓰십시오. 그것이 자제력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제력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자제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제력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지연시키는 능력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는 것과 화가 나는 것을 느끼면서도 반응을 잠시 멈추는 것.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멈춤이 없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감정의 노예가 되고 그 멈춤이 있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활화산과 수면 아래의 깊은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활화산은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에너지는 엄청나지만 그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반면 깊은 바다는 표면에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압력과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기울은 조절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늙는 사람은 활화산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바로 내뿜지 않는 담담함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혼자 소화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제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하느냐? 첫째로, 반응하기 전에 반드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 딱 3번의 호흡을 하십시오. 3번의 호흡이 길어야 15초입니다. 이 15초가 인간관계를 구합니다. 이 15초가 당신의 품격을 지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적 반응은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전두엽을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그 몇 초입니다. 즉,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즉각 반응이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을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자제력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3번의 호흡은
낭만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둘째로, 감정 과잉의 상황을 줄이십시오. 우리는 종종 스스로 감정 과잉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극적인 뉴스를 끊임없이 보고, 의견 충돌이 많은 대화에 불필요하게 끼어들고, 이미 끝난 과거의 상처를 계속 꺼내어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것은 스스로 불씨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자제력은 이미 타오르는 불을 끄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이 붙을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뉴스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은 그냥 흘려보내도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품격입니다. 셋째로, 본질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감정이 과잉되는 상황의 대부분은 사실 본질이 아닌 곳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했는지,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누가 더 많이 베풀었는지. 이런 것들은 표면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오늘 내가 내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했는가? 오늘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는가?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우아합니다. 이제 스스로 서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집착하고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걸고 친구에게 필요 이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려움이 외로움을 더 빠르게 불러옵니다.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해주는 것이 오로지 타인뿐이라는 사람 옆에서 사람들은 질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이 더 큰 집착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흔한 비극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것은 냉정하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없어도 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자료를 보면 노년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 즉 내적 동기가 매우 강합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좋아서. 요리를 하고 글을 쓰고 텃밭을 가꾸고 악기를 배우고 산책을 합니다. 이 행위들이 타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자신을 채워줍니다. 이것이 자립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정서적 자립입니다. 정서적으로 자립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바빠서 못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오늘 무뚝뚝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녕이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제력의 가장 깊은 층위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의미와 만족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노년이 되어서야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오늘 하루를 평가해 보십시오. 이 작은 전환이 쌓여서 정서적 자립이 됩니다. 감정의 과잉이 뇌의 노화를 어떻게 촉진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감정 과잉, 즉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비될 때 이것이 해마라는 뇌의 부위를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퇴를 부른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의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노년에도 인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제력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사소한 일에 크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뇌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못 자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해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분노를 계속 되씹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정을 느끼되 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화가 나도 됩니다. 하지만 그 화 안에서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슬퍼도 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삶의 배경으로 깔아두지 마십시오. 감정은 날씨처럼 오고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날씨가 기후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감정의 과잉입니다.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기후는 만들어집니다. 어떤 감정적 기후를 내면에 조성할 것인가, 그것이 자제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늙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외모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잘 차려입고 피부 관리를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아름답게 늙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아하게 늙는다는 것은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고 내가 감정을 이끄는 것.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이 내면의 질서가 바깥으로 배어나올 때 그것이 품격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품격이 깊어질 때 그것이 우아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훈련해도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그 방향조차 모르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방향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아하게 늙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도 나고 외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나라는 사람 전체를 덮어버리도록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자제력입니다. 완벽한 노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대신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내 감정의 주인이 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타인의 반응이 아닌 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인 사람을 우리는 우아하다고 부릅니다. 인생의 화문에서 바라보면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흔들리지 않았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입니다. 자제력은 억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자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자유. 사소한 것에 소모되지 않는 자유. 그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우아하게 늙는 것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은 날들이 있는 한 그것은 충분합니다.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천 번의 오늘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이 완성됩니다.
부디 그 완성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완성이 당신 자신이 보아도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